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인터넷과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추홀구 주안 156동 도화 123동 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대공원 내 백범광장 관련한 질문 등 3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인천대공원 내 백범광장 관련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인천대공원을 갔다가 우연히 백범광장을 들렀습니다. 그때 담아온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천공원 내에 우리는 백범광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전경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거기에 표지석에 보면은 백범광장 영어로 김구 스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안내 표지판에는 백범 스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석에는 김구 스퀘어라고 되어 있고 안내판에는 백범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형태들이 우리가 지금 백범광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거미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정말 제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시대가 녹지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거미줄도 낄 수 있고 하지만 각종 오염 물질에 의해서 우리 김구 스님께서 저렇게 모셔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머니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오셨던 우리 강락원 여사님의 어머님의 동상입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상부에는 그 조류의 오물이 저렇게 묻어져 있고 그리고 옥바라지를 위해서 김구 선생님께 아들에게 밥을 가지고 가시는 저 손에는 벌집이 저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인터넷 검색을 좀 했습니다. 4년, 5년 전에도 학생들이 여기서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의 동상의 오물이 지금도 그대로 돼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김구 선생님을 그리고 우리가 애국지사를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을 봤습니다. 이렇듯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 스스로가 백범일지에서 인천은 의미심장한 역사적 장소라고 하신 말씀이 무색해질 정도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미줄과 오물로 얼룩진 김구 선생님과 모친 광락원 여사님의 두 동상을 보면서 그리고 광장의 정확한 표기도 통일되지 못한 성의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시장님, 네. 지금 이러한 인천의 백범광장의 관리 실태 보시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예, 뭐 정말 부끄럽네요. 예,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뭐 지금 그 의원님 질의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 듣고 간단한 저기들 작업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명칭의 사용 문제나 이런 거는 비단 저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산행을 할 때 천마산 같은 경우도 이게 보니까 구별로 막 관리하다 보니까 명칭이 구마다 달라지고 막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한번 종합적으로 이걸 시정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미 검토를 좀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런 일환에서 이런 명칭의 통일이나 이런 문제들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떤 획일적인 그리고 지자체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범위가 아니라면은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오셨던 그분들의 어떤 을을 기리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저런 역사적인 장소나 아니면 동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적석에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시집행부하고 시장님 같이 정말 백범광장 가셔서 한번 주변에 대대적인 사죄의 마음으로도 청소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번 249회 본회의 시정 질문 시 우리 존경하는 조성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신 이후에 내양으로 이전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 하나의 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첫 지시 1호이셨던 시청 앞 미래광장을 소통하는 열린 시민 휴식 공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열린 광장을 조성하시는 계획에 백범 선생님과 광락원 여사의 동상을 모셔서 시민의 소통과 열린 공간의 민족 정신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계획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자치가 있는 내양과 만국공원과 함께 본의원의 제안 장소도 시장님과 시집행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애 의원님도 아마 지난 249회 정례회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가 가장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진짜 저기에 있을 만해 하는 공감을 얻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뭐 시장이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지시하고 이거는 굉장히 또 안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라 그런 합당한 절차나 이런 걸 한번 잘 밟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합당하게 어떤 시민사회의 여론과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과 네. 시의회 의견도 같이 좀 존중해서 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인천형 복지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장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공약 이행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과 그리고 환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시장님의 간단한 의견과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가슴 아팠던 게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 때문에 일할 만한 이렇게 좀 경험도 쌓고 이렇게 유능해진 단계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또 전문가이신 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하고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또 문제는 종사자들의 말을 좀 이렇게 경청하지 않은 데 있어서 이제 많이 그런 기회를 가져서 내년부터는 좀 이 복지 포인트 문제라든지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특수지 근무수당 문제, 그다음에 그 유급 병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 위원회들을 통해서 분야별 그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시설 종사자 대표라든지 관계 전문가들과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현장에서 그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 인천의 사회복지 현장은 넘어야 할 산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고 토양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 광역시도별 복지관 현황입니다. 서울시 인천에 3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98개, 장애인복지관이 49개, 노인복지관이 81개입니다. 자, 다른 시도를 제외하고 인천만 보더라도 3분의 1의 숫자이지만은 종합사회복지관은 19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10개고 노인복지관은 19개가 있습니다. 인천에 노인문화센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10개밖에 안 되는 수준의 복지관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숫자는 다음 자료입니다. 예. 이 인구 대비해서 복지관 기관당 인구수를 봤을 때 복지관 하나에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16만 명의 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소별로 지원액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9억 정도의 예산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시는 7억 2,3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 수당 환산을 하면은 이용자 1인에게 9,080원이고 인천은 그 반액밖에 안 되는 4,050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설명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인천 시민들은 복지관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지관 한 개소당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관의 인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그 클라이언트, 그 대상자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질 높은 서비스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시민에게 사회복지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에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 공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평균은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내용을 본다면은 그 지원액은 반액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지원액은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숫자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인천의 현실은 굉장히 심각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발의를 했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조례의 내용도 출발은 개인의 사회복지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출발됐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발 선상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출발한 겁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 4개월이 조금 넘으셨고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이 인천형 복지를 통해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 전달 체계의 중심이 있는 인천의 사회복지계가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 정말 공감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문제예요. 이게 뭐 어느 한 정부에서 뭐 4년 동안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누적돼 왔고 솔직히 왜 이런 구조를 가졌느냐에 대해 분석적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시정 질의를 받아놓고 왜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적고 그래도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맞춤형 주기별 복지관은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충족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도 누구도 분석적으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그동안 지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시가 관여를 안 했냐? 이런 데 대한 답도 없고 종교단체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정도의 답들이 오는데 그래서 이게 우선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또 복지 정책의 변화 속에서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복지재단을 좀 빨리 연구조사 기능을 좀 빨리 그 할 수 있도록 꾸려가지고 이 우리 복지기준선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으로 넣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좀 어떤 형태로 배치해서 가면 좀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행복해지겠느냐에 대한 그런 체계적 연구조사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대대적으로 좀 한번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네. 네. 시장님 그 공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신뢰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시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그 인천연구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원 한 명이 겨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확대해서 인천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의 핵심은 연구조사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초기에 복지재단이 설립을 하면서 어떤 직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떨쳐내고 정말 인천 사회복지계가 질 높게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곧 대표이사의 선임과 그 역할을 수행할 인천복지재단과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인천형 복지기준선과 인천형 복지의 현실적 발전 대안,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몇 년간 인천의료원은 어느 정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아요. 예, 하여튼 그 병상 가동률도 낮고 그다음에 또 전문의들이 다 이게 그냥 퇴직을 해버려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이게 비급여 비용 지원하고 의료급여 제도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 상급병원으로 또 많이들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들이 걸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인천의료원은 최근 3년간 환자 통계를 보면은 그 이용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17년에 외래 환자 연인원이 6,000명, 입원 환자는 7,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공공의료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능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사들의 이직 현상도 심각합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26명의 의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 수급과 이직 현상을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료진의 잦은 교체는 환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고 채워지지 않는 의료진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 결과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또 하나는 국립의료원과 서울 같은 경우는 한방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내과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의료원도 도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한방과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한방과 의료진료 관련해서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신지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그 한의사회도 저를 찾아와서 그 건의도 하고 우리 또 새로 생긴 보훈병원에도 한의과 좀 설치해달라 했는데 인천의료원도 1997년도에 그 개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내원 환자가 없어지고 또 막 양방과 이제 협진 체계가 잘 안 되니까 이걸 폐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 이게 참 고민은 고민인데 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침구과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 34개 의료원 중에 4개소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요것도 한번 이제 그 지금 현재 원장이 퇴임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새로운 의료원장을 한번 잘 선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그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 한방과에 그 한의 의사분이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료 정책 안에 양의와 한방이 공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에 관련한 어떤 한방 치료들도 굉장히 그 성과들이 좋고 그 결과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접근들이나 아니면은 이해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랬을 때 민족의 의학인 우리 한의학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 좀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시장님께 그 부분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부산과 광주와 여타의 지역을 경기의 지역을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인천은 모든 데이터들이 제가 자꾸 그런 부분만 봐서 그랬는지 너무 낮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공공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국의 기본적인 평균 이상은 좀 맞추어내는 노력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인천시 보건정책과의 응급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응급의료 대응 인력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병원 사망 사고 그리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응급의료 대응 인력이 단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도 팀이 아니라 의학관리팀의 6급 응급대료인 인력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다수 사상자가 발생 대비 대응과 조치는 강화되고 정비되어도 실질적인 응급의료 강화와 응급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의 응급의료 체계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과 시민 안전 중심 시정을 노력하심에도 아직 인천시에는 조직 변화가 굉장히 미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특히 응급의료 체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보강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 계십니까? 이미 제가 그 지시를 해서 12월 안으로 한 명이 충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팀으로 꾸리는 그런 것도 검토를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에 어느 시정부보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실천하는 민선 7기 시정부의 성공이 시민이 주인되는 인천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시장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안병배 부의장님,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진지한 답변을 주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질문을 바탕으로 본의원도 더욱더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함께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